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관리론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단어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6장에서는요, 그다지 중요한 내용이 많지는 않고요. 이 SR 이론이죠. 파블로프 이론부터 이론들 좀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됩니다. 또는 뭐 하버드 학파의 교수법 이렇게 이론들 위주로 별표가 달린 내용들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 시간 7장부터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첫 번째 OJT, OFJT가 나오는데요. 이 내용은 필기에는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고 실기에도 간혹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OJT와 OFJT에 대해서는 함께 설명을 한번 드리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OJT가 되겠습니다. On the Job Training. 그래서 자, 업무를 교육하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하는가 하면요, 직속 상사가 누구에게 하는가 하면 부하 직원에게, 그죠? 무엇을 교육합니까 하면 업무를 교육하는 형태다. 업무를 교육하는 방법이다. 실기에서 적으라고 한다면 이렇게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직속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요, 일상 업무를 통하여 지식이나 기능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나 태도 등을 교육하는 방법이고요. 자, 직속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하는 교육이다 보니까 이렇게 집합으로 모아놓고 집단 교육은 좀 불가능하겠죠. 개별 교육에 적합한 교육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OFJT가 나와 있습니다. Off the Job Training. 그래서요, 업무하고 좀 무관한 훈련이나 교육을 뜻합니다. 누가 하는가 하면 외부 강사가 합니다.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서 어떻게 교육하는 건가 하면요, 근로자를 집합하여 하는 교육이다. 이렇게만 설명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근로자를 일정한 장소에 집합시켜서 실시하는 집합교육의 형태가 바로 OFJT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OJT하고요, OFJT를 한번 비교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JT는 개별 교육이다 그랬죠. 개개인에게 적절한 훈련이 가능합니다. 줄여서 개별 교육에 적합하다라고 했고요. 자, 직장의 실정에 맞는 훈련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업무를 교육했죠. 업무를 교육하다 보니까 이 회사의 실정에 가장 맞는 훈련이 되고요. 자, 이렇게 업무를 교육했기 때문에 효과는 즉시 업무에 연결되게 되겠습니다. 훈련에 대한 업무의 계속성이 끊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하는 중에 일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거기 때문이고요. 상호 신뢰 이해도가 높죠. 일을 교육하는 형태라서 알 때까지 알려줘야 합니다. 개별 교육이다 보니까요, 신뢰도나 이해도가 높은 게 OJT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실기에서 OJT 특징을 3가지쯤 적으셔야 한다면 개별 교육에 적합하다. 그죠? 효과가 즉시 업무에 나타난다. 신뢰도나 이해도가 높다. 뭐 이렇게 한 3가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OFJT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수의 근로자에게 훈련할 수 있다 했는데요. 줄여서 집합 교육이 가능하다. 그죠? 집합 교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적어도 되겠습니다.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업무 내용은 아니지만 다른 교육을 하는 형태잖아요. 외부 강사는 훈련에만 전념하죠. 이 집합교육인데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이해를 했는지까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죠? 하지만 두 번째 장점이다. 그죠? 특별 설비나 기구 이용이 가능합니다. 전문 강사다 보니까 프로젝트나 빔이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특별 설비나 기구 이용을 할 수 있고요. 많은 지식이나 경험을 교류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회사의 여러 가지 경험이나 많은 지식을 교류할 수가 있고요. 교육 훈련 목적에 대하여 교육 목표에 대한 집단적 노력이 흐려질 수 있는 단점이 있어요. 집합교육을 하다 보니까 전부 다가 열심히 듣지는 않죠. 그래서 이 목표에 대한 노력이 흐려질 수 있는 단점이 있다는 게 OFJT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전수법, 분수법 요건 스스로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관리감독자 대상 교육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TWI가 나옵니다. 요거는 일선 관리감독자 대상 교육입니다. 자, 그래서 현장에서 일선에 있는 관리감독자 대상 교육이 TWI다. 그죠? 그래서 시험엔 이게 가장 잘 출제가 됩니다. 교육하는 시간은 하루 2시간씩 총 한 5일간 10시간 정도 되고요. 토의식과 실연법을 중심으로 실시가 됩니다. 이 내용은 거의 중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 아셔야 될 게 TWI 교육과정 또는 교육 내용 4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선의 관리 감독자의 역할은요. 안전한 작업 방법을 결정해서 이 작업 방법을 부하에게 지도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작업 방법 기법입니다. 요거를 약자로는요. Job Method Training 그래서 JMT 약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요게 방법이 되겠죠. 자, 이렇게 내가 안전한 작업 방법을 알았다면 부하에게 지도해야 되죠. 그래서 작업 지도 기법입니다. Job Instruction Training 그래서 인스트럭션이 이제 지도하다. 그죠? 그래서 JIT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자기 때문에 부하를 통솔해야 되고요. 인간관계 관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인간관계 관리 기법 또는 부하 통솔법이다 라고 합니다. JRT가 됩니다. relation 할 때 R이 관계가 되잖아요. 그죠? 줄여서 JRT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관리 감독자는 안전하도록 관리해야죠. 작업 안전 기법이 됩니다. Job Safety Training 할 때 JST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TWI는 일선 관리 감독자 대상 교육이고요. 교육 과정은 첫 번째 작업 방법 기법 JMT, 작업 지도 기법 JIT, 인간관계 관리 기법 또는 부하 통솔법 JRT, 작업 안전 기법 JST 이렇게 4가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관리 감독자 대상 교육의 두 번째는 MTP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미들은 아니죠. 미들이 중간이잖아요. 아니지만 M이 중간이다 기억하시고 중간 계층에 있는 관리자 대상 교육인데요. 한 번씩 필기에 나와요. 2시간씩 20회를 해서 총 40시간 동안 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TT가 있습니다. 요거는 대상은 한정되어 있지 않고요. 한 번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부하에게 다시 교육 지도가 가능한 훈련이 되겠습니다. ATT가 있다 정도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CCS가 있습니다. 요거는 최고층 관리 감독자 대상 교육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했던 관리 감독자 교육, 그죠? 독자, 교육의 종류, 그죠? 뭐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TWI, 누구 대상이죠? 일선에 있는 관리 감독자 교육 대상이다, 그죠? 두 번째 MTP가 있습니다. 누구였죠? 중간이다, 그죠? 중간 계층 관리 감독자 대상 교육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죠? ATT가 있었죠. 요거는 대상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교육을 이수하면 다시 부하에게 지도가 가능한 형태다. 그죠? 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CCS인데요. 누굽니까? 최고층 관리 감독자 대상 교육이다. 그죠? 이렇게 관리 감독자 대상 교육의 종류 4가지 기억하시고요. TWI 교육 내용 4가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학습 목적에서 학습의 정도 별표가 있는 건 가볍게, 그죠? 읽어보고 넘어가시고요. 별표 한 개 있는 내용들은 꼭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기 바랄게요. 여기서 교육의 3단계 하고요. 교육 진행의 4단계가 있는데, 자, 이게 간혹 실기까지 나와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할 때는요, 일단 머리에 넣어야 됩니다. 머리로 알고 있어야 이걸 손으로 할 수 있어요. 알고 있고 손으로 할 수 있는데도 안 하잖아요. 태도 불량자입니다. 그때 태도 교육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의 3단계는 제1단계는 머리에 넣는 지식 교육이 되겠습니다. 강의나 시청각 교육을 통하여 지식을 전달하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머리로 알고 있어야 알고 있는 걸 손으로 할 수 있거든요.
2단계는 기능교육입니다. 시범, 견학, 현장 실습 교육을 통하여 경험을 체득해보는 교육이다. 그죠? 그 다음에 3단계 태도교육인데요. 작업, 동작, 지도 등을 통하여 안전한 행동을 습관화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교육을 하는 3단계는 1단계 지식, 2단계 기능, 3단계 태도교육이 있다 하시면 되겠죠? 자, 태도교육 실시 순서 스스로 한번 봐주시고요. 교육을 진행하는 4단계입니다. 요거는 1시간 교육을 1시간 교육을 진행하는 단계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1시간 이 교육을 쫙 하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는가 볼게요. 1단계는 도입이에요. 도입은 학습할 준비를 시키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무슨 작업을 할 것인지 말해주고요. 그 작업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를 확인하고 배우고 싶은 의욕을 느끼게 합니다. 그죠? 정확한 자리에 앉도록 하는 것까지 해당됩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었다면 2단계 제시입니다. 요거는 설명하는 단계입니다. 작업을 설명합니다. 주요 단계를 하나씩 설명해 주고요. 설명하고 시범해 보이고 그려 보이고 그죠? 급소를 강조합니다. 확실하게 빠짐없이 끈기 있게 지도하는 단계가 바로 설명, 제시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할 때도 확실하게 그죠? 끈기 있게 이해할 때까지 설명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설명했다면 3단계는 적용입니다. 잘하는지 시켜보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작업을 지켜보고 잘못을 고쳐주고요. 시키면서 설명하게 합니다. 다시 한번 시키면서 급소를 말하게 해요. 앞에서는 급소를 설명해 줬다면 말하게 하죠. 그죠? 확실히 알았다고 할 때까지 확인하고요.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강요하지는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시켜봤다면 마지막 확인입니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잘하는지 살펴보는 단계가 됩니다. 일에 임하도록 하고요. 모르는 것이 있을 때는 물어볼 사람을 정하고 질문을 하도록 분위기 조성하고 점차 지도 횟수를 줄여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교육을 진행 꼭 1시간은 아니라도 되죠. 교육을 하는 순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1단계 도입, 학습할 준비를 하고요. 2단계 제시, 설명을 하고요. 3단계 적용, 시켜보고요. 마지막 4단계 확인, 잘하는지 살펴보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참고란에 있는 내용들 한 번씩 기출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은 스스로 체크를 한번 하시면서 넘어가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교육 실시 방법에서 교육 실시 방법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강의법, 도입법, 요 별표 있는 내용들 한번 스스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실연법하고 모의법이요. 실연법은 직접적으로 연습해봐요. 실제처럼 연습한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직접 연습해 보는 게 실연법이에요. 모의법은 실제의 장면이나 상태와 극히 유사한 사태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학습한다면 모의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유사한데요. 직접 연습한다면 실연법,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면 모의법이다. 이렇게 차이점 구분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 학습법 요것도 한 번씩 시청각 교육법, 구안법 요것까지도 필기에 한 번씩 출제가 됩니다. 사례 연구법까지요. 자, 스스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토의식 교육의 종류. 이쪽이 필기에도 굉장히 잘 나오는데 간혹 실기까지 나와서 요거 함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토의식 교육법, 토론하는 방법이죠. 그죠? 첫 번째는 문제법이 있는데요. 문제법보다는 problem method, 이렇게 잘 출제가 됩니다. problem이 문제잖아요. 그죠? 자,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새로운 문제에 당면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인식합니다. 해결 방법을 계획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고요. 해결 방법을 실시해서 마지막에 정리와 검토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problem method가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습 방법이다. 이건 깊이 말고 이 정도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롤플레잉인데요. 이 롤플레잉은 역할 연기라고도 잘 나옵니다. 어떠한 역할을 플레잉, 내가 연기하는 것처럼 직접 해본다는 겁니다. 참가자에게 일정한 역할을 주어서 실제적으로 이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시켜봐요. 그래서 자기의 역할을 보다 더 확실히 인식시키는 게 롤플레잉 역할 연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에 주로 나오는 건요. 여기서부터입니다. 포럼하고 자, 포럼, 심포지엄, 그 다음에 패널 디스커션, 버즈 세션까지 네 가지를 비교하는 게 필기에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네, 포럼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찝어드리는 단어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포럼은 새로운 자료나 교재입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자료가 아니라 새로운 자료를 제시를 해요. 거기서의 문제점을 피교육자로 하여금 발표하고 토의하게 합니다. 새로운 자료를 제시해 놓고 문제점을 토의하는 게 포럼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자료가 나오면 포럼이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심포지엄은 몇 사람의 전문가입니다. 몇 사람의 전문가가 견해 발표를 먼저 해요. 우리 이제 TV에서 뭐 토론회 같은 거 보면요. 전문가들이 먼저 발표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참가자가 질문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먼저 발표한다면 심포지엄이에요. 몇 사람의 전문가 나오면 심포지엄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패널 디스커션입니다. 패널 멤버인데요. 이 패널 멤버는 교육과제에 정통한 전문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패널 member가 토의를 합니다. 그죠? 전문가들이 먼저 토의를 하고요. 전원이 나중에 전원이 참가하여 사회에 따라 토의합니다. 그래서 패널 디스커션은 전문가 패널 멤버가 토의를 하고 전체 토의를 하는 형태다. 그래서 이렇게 패널 멤버나 전문가가 나온다면 패널 디스커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버즈 세션은 66회의라고도 합니다. 사회자와 기록계를 선출한 후에 6명의 소집단으로 구분해요. 자, 그래서 소집단끼리 6분씩 자유토의를 합니다. 자유토의했는 걸 다시 종합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인원이 너무 많을 때 일단 6명씩 세션이라는 건 장을 나누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소집단을 나눠요. 소집단에서 토의를 했는 걸 마지막에 종합한 의견을 내는 게 버즈 세션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한번 묶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역시나 실기까지 가는 내용 크게 많지가 않거든요. 이번 시간 설명드렸던 내용들도 시기보다는 필기의 단골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막 지금 암기하실 필요까지는 없겠죠. 읽으시면서 제가 체크해드렸던 내용들 위주로 기억하시고요. 제가 설명 안 드렸지만 별표가 있는 내용들은 필기에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스스로 정리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